일단 먼저 생각하기로 좀 띄워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박근혜 정부는 2018년도까지 진행이 됐죠. 임기는 지금 이제 딱 중간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대입의 전역은 대학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이제 각 학교별 뽑고자 하는 인재상은 누가 결정하느냐? 대학에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고입 같은 경우랑 대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입이라는 것은 대입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의 시작은 중3부터다. 그러니까 중3 학부모님들 오셔서 중3이라고 그러고 중1 학부모님들 오면 중1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고요. 동일하게 대입의 시작은 중3이다 라는 말씀을 좀 공감대 형성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퍼즐 조각을 4명의 사람이 다 쥐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이제 좀 이상적 케이스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강남에 타워팰리스 옆에 있는 이제 숙명여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고등학교의 실적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라서 저희가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1.5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니죠. 1.5등급인 학생들이 서울대 지역균등 전형에서 합격자를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전교에서 1등, 2등, 5등, 10등이 아니라 35에서 37등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실제로 우수한 대학의 합격 사례들을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반면에 또 이런 좋은 케이스만 있냐면 전국에 있는 877개의 고등학교는 서울대 합격생이 빵명 이런 학교들이 이제 계속 또 있는 반면에 뭐 정말 부익부민이나 하고 정말 잘 나가는 학교는 점점 더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보여드리면은 현행 입시하고 이런 실적들을 비교해 보시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전교에서 내신이 1등을 하는 학생은 불합격이고 전교에서 내신이 35에서 37등 하는 학생은 합격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이제 중3이 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시청님 죄송한데 찬바람이 막 나오고 일단 그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내신이 한 2.3등급 이내에 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일반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이 딱 발생을 하면은 이제 고3이 딱 들어가는 시점에서 학부모님, 또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학생이 이렇게 모입니다. 부모님 다 오시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만들어놨던 어떤 학생부의 어떤 내용들, 실질적인 이제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이 학생이 원서를 쓸 건지를 같이 상의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학교장 추천서가 있고 교사 추천서가 있고 자소서를 만들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면접 준비까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준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장 추천서 따로, 교사 추천서의 내용이 좀 달리 또 담임 추천서나 뭐 또 자소서의 내용이라든가 면접 내용에서 모든 시나리오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우스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신이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아이들도 우수한 대학에 합격한 사례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강남에 있는 어떤 우수한 숙명여고만의 문제나 보여지고 있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를 뒷페이지에서 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요, 지금 중3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준비하셔야 될 것은 되게 명확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 만들어야죠. 성적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3개 과목에 2등급이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고 나중에 원서 쓸 때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조금 참신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아마 최근에 어떤 입시 현장에서 좀 들어보시지 못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전교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예일이나 아니면 뭐 숭실이나 충암을 갔어요. 상암을 갔어요. 이런 고등학교를 갔는데 애가 전교에서 한 2, 3등 하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이 정도 해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이 어딜 갔나요? 그냥 서울대 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자, 그래서 내신이 이렇게 아주 극상위권에 해당이 되는 1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원서를 쓰냐면 내신과 플러스 생기부 이것을 같이 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합니다. 양적으로 극상위권에 올려붙어 있는 아이들을 평가를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장 추천 받아서 1등급인 학생이 들어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이 진짜 좋은 애들이 가는 거. 근데 뒤에도 또 보시겠지만은 서울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냐면 없어요. 서울대는 내신만 좋은 아이들은 뽑지는 않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2등급 학생들입니다. 2등급 학생들은 얘네들도 뭐 전교에서 11%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보통 내신이 한 상위에서 이제 70에서 60% 안에 들어가는 이런 아이들이라고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 그것도 일반 전형으로 들어갑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일반 전형, 이 전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얘네들도 내신과 서류를 보죠. 하지만 이 왼쪽에, 좀 더 오른쪽에 있는 내용에 비해서는 양적인 어떤 퀄리티적인 부분들을 좀 더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 색깔의 이 내용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심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은 알겠는데 일반은 뭐고 심화는 뭐냐? 이런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신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2등급보다 훨씬 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3에서 4등급 정도가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애들도 어떤 애들은 동국대도 붙고 숙대도 붙고 성균관대도 붙는 이런 케이스들이 생겼어요. 한양대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여기는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특기자라고 얘기했던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들이 지금은 이제 학생부 전형이 훨씬 더 많은 폭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전형 자체는 특기자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내신하고 생기부 보고 뽑더라. 실제로 성균관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을 아예 안 받죠. 이번 논술 같은 경우도 생기부 갖고 와 이렇게 된 거고 내신 가져와 이렇게 돼서 아이들을 뽑게 되는 그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생기부의 변별력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논술 전형이 있죠. 논술 전형 아시다시피 최저 등급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사고나 특목고의 학생들 중에서 3, 4등급, 4등급 언더인 학생들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최저 등급의 2개 과목의 2등급,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런 어떤 등급의 최저 등급을 가지고 오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또 혼합이라는 전형,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심화, 논술 전형의 혼합, 여기 이렇게 빨간색 이 테두리가 아마 생소하신 부분일 텐데 이번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논술은 말씀드린 이런 거거든요. 논술 써, 그리고 최저 맞춰, 이거예요. 근데 최저를 보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논술 써, 생기부 가져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서도 사실은 변별력이 좀 없고 물수능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기준하고 관계없이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이렇게 논술과 학생부, 생기부를 좀 가져와 이런 식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뽑고 있는 것이고요. 서류와 논술, 활동 평가를 보겠다 이런 기준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형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겠는가라고 하시겠지만 뒤에 이제 관련된 페이지에 어떤 퍼센테이지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이렇게 1등급, 2등급이면 여기를 가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혼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합. 그리고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가는 아이들은 논술이나 논술 혼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있어봐야지 알겠지만 모든 발표 대입이 다 발표난 건 아니라서 저희 학원에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이제 가서 이번에 입시 치는 아이들 보니까 외고인데도 불구하고 전형을 지금 논술도 거의 안 쓰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거의 5개 이상을 다 쓰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내신이 한 3, 4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써서 붙었어요. 서강대 2명 이렇게 붙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전형들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가 뭐냐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내신을 봐서 정량적인 부분 아이들을 뽑겠다. 아주 극상위권 아이들 추천서 받아서.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을 보지만 생기부를 또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부분이고,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특기자가 뭐였냐면 뭐 영어 특기자, 뭐 체육 특기자, 연예인 특기자 이런 게 특기자였는데 지금은 그 특기자라고 하는 것이 각 학교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좀 버무려져서 학교마다의 무슨 두드림 전형, 무슨 전형들이 있어요. 트랙이 있는데
과학 트랙, 뭐 인재 양성 트랙, 국제 양성 트랙 이렇게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돼서 특기자 전형으로 지금 뽑고 있고요. 그건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연세대부터 이제 2대까지의 여기 퍼센테이지를 좀 보시면은요. 서울대는 조금 원래 입시 전형 자체가 다른 일반 학교하고 좀 다르잖아요. 항상 약간 튀게 만들고 내신도 전 과목을 다 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학생부 교과 전형 거의 안 보다시피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그 연대부터 2대까지는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지금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도 연대는 25.1%.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13.4%. 오히려 여기가 더 많죠, 지금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 너무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신이 2.3등급 안에 드는 게 과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되겠느냐.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은 당연히 4등급, 3등급 이상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수능은 또 어떤가요? 물수능 돼버렸죠. 지금 뭐 내년에도 쉬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계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대학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각 학교 내신 내가 어떻게 알아? 보지도 않았는데 그 내신 문제가 못 믿겠다. 두 번째는 수능? 국가에서 내는 수능이 예전에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일 때는 참 기준이 될 만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고 이런 상황에서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경우 이번에 대박이었잖아요. 국어는 좀 어려웠는데 이제 앞으로도 또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수능도 절대평가가 될 예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변별력 있는 뭔가의 평가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기부, 또 생기부를 토대로 하는 자소서, 그걸 통해서 내가 직접 보고 뽑겠어, 면접, 이런 메커니즘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전체 카테고리 4개 중에 정시 빼고 이 세 개의 영역은 결국 뭔가요? 생기부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에 거의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4분의 3 정도가 생기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벌써 아이들이 뭐 입학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중3이라고 하니까 또 작년은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중2인데 대박이셨나요? 진짜 애들 이제 찬바람 부니까 좀 돌아오지 않던가요? 아이들 이제 조금 철도 들 때도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3이 돼서 6월, 7월 정도면은 객관적인 진단의 기준이 나오게 될 겁니다. 2주학원 계속 보내시면은 지금 중3 학생들은 다 내신 정규 수업에 다 수능이 꽂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능 관련된 교재들을 저희와 이제 선생님이 제가 같이 직접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객관적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학학원 보내고 계시거나 과외를 시키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말고 4번에서 6번 정도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첫 시험에 잘 볼 수 없으니까. 또 반드시 시간 안에 푸는 것들이 기준이 돼야지 똑같은 문제를 3시간을 주고 2시간을 불고 풀어봤더니 뭐 하나 틀렸다 이런 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툴들을 놓고 객관적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이제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게 진로죠, 진로. 진로를 꼭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의 생기부를 분석하는 작업 이런 내용들을 이제 6월, 7월 여름방학 직전, 여름방학 즈음에 저희랑 같이 진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정하셔야죠. 그래서 나중에 10월 돼서 막 어디를 갈까요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정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를 갈 건지 아니면 일반고를 보낼 건지 아니면 특성화고를 보낼 건지 결정을 하시는 건데 개중에 아이들이 뭔가 정하지 않은 기준이 없을 상태에서는요 이제 입시철 다가와서 각 중학교로 특성화고에서 이제 설명회를 하러 오세요. 경험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자녀 있으시면. 근데 너무 그냥 매력적이게 막 섹시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너무 좋고 막 거기만 가면 난리가 날 것 같고 막 대학을 안 가도 취업할 수 있고 아니면 대학도 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무슨 그 다단계에 홀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예요. 몇 명 애들은. 근데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저 얘기도 혹하고 이 얘기도 혹하고 그럴 것도 같고 이런 기준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고등학교를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신, 수능, 생활기록부에 대한 준비를 이제는 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게 바로 앞전에 우리 6시 타임에는 중2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시간에는 이제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너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아직 좀 시간이 있는 상태고, 그러나 지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현장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 필수목, 현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흥분해서 이렇게 전달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고든 특목고든 어디를 보냈어요. 자사고를 보냈는데 보통 당연히 최상위권을 생각하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최상위권을 만약에 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전형을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근데 내신은 일단 1등급, 그리고 생기부의 진단 점수를 받아보면은 이제 한 90점 이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기부 점수가 뭔가요? 당연히 이제 질문이 나오셔야 되는데, 생기부가 이제 10장이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동 동진해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뭐 진로활동 이렇게 딱 영역이 그 안에서도 또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서 각 영역마다 사실은 점수를 매기는 그 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고등학교 애들이 생기부를 딱 제출했으면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대교협에서 각 대학들한테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그 동아리를 들었어요. 5점 만점인데 동아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냥 1점이에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만약에 회장을 했다 그럼 3점입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생각에는 야, 회장 말고 뭐가 또 있나? 뭐 회장하면 그냥 5점 아닌가? 이러실 수 있는데, 회장을 해서 어떤 실적을 남겼다. 예를 들어 축제에서 없었던 제도를 만들었거나 부스를 만들어서 뭐 아이들을 유치했거나 뭐 이런 행사를 주최했다 그러면 그게 5점인 거죠. 그리고 교과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개 학년, 3학년 1학기까지가 5개 학년인데 5개 학년 동안 4등급짜리가 몇 점, 몇 개 과목이냐 이런 것들도 진단에 나와 있어요. 근데 4등급이 다 없다? 그럼 5점이에요. 계속 뭐 2, 1 이렇게 많이 있으면 우수하니까. 근데 만약에 4등급이 있었는데 전 학기에 비해서 2개 등급이 오른 과목이 있다. 이러면 얘도 이제 5점이에요. 뭔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전을 통해서 뭔가 기준을 만든 거니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잘 모르거든요. 학부모님들 잘 모르시고 그냥 봉사가 중요하다 그러고 동아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했을 뿐이지 점수를 받는 포인트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점수를 진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학생부 그 생기부 진단표라고 하는데, 이 진단표가 100점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 기초수급자 뭐 이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보통은 이제 85점 이상이면은 약간 합격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80점 내려가면 이제 사실 불합격, 합격을 뭐 제대로 안 했구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90점.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특목고를 갔다 그러면 수능이 1등급, 내신이 3등급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최상위권에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내신이 2등급, 그리고 생기부 점수는 85점, 여기 특목고 가면은 수능이 2과목이 2등급, 내신이 4등급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최상위권, 상위권, 수도권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 점수대다라고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말풍선에 2가지 내용이 있어요. 아까 제가 5개인가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었을 때 빨간색 동그라미 2가지가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심화, 또 논술 전형 중에서 논술 혼합. 여기서 뭐였냐면 이 숫자들이 약간 무너져 있는 패턴이었죠. 대신에 그 학생의 생기부가 학교에서 뽑는 인재상에 부합되게끔 기가 막히게 만든 아이들은 내신이 3등급이고 4등급인데도 성균관대 붙은 아이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진행을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고, 거의 지금 전교에서 중학교에서 한 5등 안에 드는 애들이 여기 이제 속하는 거예요. 사실 최상위권, 상위권 같은 경우가.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심화 과정이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말씀드린 그 특기자 전형 중에 약간 그 트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과 특기자 전형 해서, 특기자 전형은 인문 트랙, 사회 트랙, 과학 트랙, 국제 트랙 이렇게 여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심화. 자,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는 뭐 성균 인재 트랙, 글로벌 인재 트랙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학생부 종합 중에서도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혼합 전형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작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고 준비를 또 이쪽으로는 많이 안 하기도 하고, 내신이 별로니까 이건 난 논술 가야겠어 이런 애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아이들은 고1 때는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 예, 이정원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탑반 학부모님들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일반반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탑반이든 일반반이든 저희 학원에서 지금 목표라는 것은 두 가지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와 비교과고요. 일단 영어학원에 보내신 거잖아요. 영어학원 보내셔서 저희가 교과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일단 절대평가로 변해 있는 내신에서 교과 성적을 잘 받자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지필고사가 60%고 또 수행평가가 40%인 거 아시죠? 그래서 수행이 사실 굉장히 또 만만치 않은 퍼센테이지를 자랑하고 있는 상태고, 또 비교과 부분은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진로희망사유 200자입니다. 진로희망사유 200자를 지금 중3 때 막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비고일반 수업도 막 하거든요, 요즘에. 근데 얘네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12월 말까지 진로희망사유 200자를 저희가 작성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걔네들은 뭐 그렇다 치고 아직 아니니까. 근데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애들, 고2 올라가는 애들은 지금이 어떤 때냐면 2학기 기말고사 끝난 아이들이잖아요. 겨울방학 직전이고 요때가 지금 생기부 작성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전화 와요. 선생님, 지금 동아리 선생님이 저한테 막 이거 쓰라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써야 돼요? 진로희망사유 200자 제가 지난번에 썼던 거 그거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죠. 왜냐면 다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거를 또 물어보고 마치 새롭게 뭔가를 다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진지성에는 저희랑 아이들만 공감하고 이게 진지해지질 않아요. 학부모님이 같이 참여를 하셔야지 이게 진지해지고 뭔가 정해지고 활동들이 연계성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고1 막 쓰기 직전인데 아직 안 정했다 그러고, 처음 했을 때 학부모님은 공무원 했으면 좋겠다고, 애는 의사하고 싶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안 맞는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고1 생기부 날라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중3에서 고1이 정말 키워드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기재 전이니까 이런 정해져야 될 것들을 좀 미리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비교과에서 저희 학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이제 독서 활동, 그리고 자율 동아리 봉사 활동에 대한 기준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교내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중1, 중2, 중3의 어떤 로드맵은 쭉 보시면 뭐 학습 방법부터 영어 수업, 생활기록부의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준비가 조금 안 돼 있었어도 사실은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돼요.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얘가 기초가 없는데, 고등학생인데, 지금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되게 취지는 좋고 너무나 맞죠. 그러나 중학교 걸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속도가 너무 안 나고 임팩트가 없어요. 마냥 영어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선택을 하고 수능 학습을 하는 이런 어떤 학습적인 목표가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은 그렇다 치고요. 생활기록부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해서 생기부 작성하고 자소서를 쓰는 이런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2학기 때는 이제 자소서를 완성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이런 시즌인데요. 지금 이제 아이들 아마 제가 우리 애는 아는데 얘는 뭐 이렇게 좋은데 안 보낼 거면 여기 숭실 보낼 거예요. 여기 예일 보낼 거예요. 이제 이러시니까 자소서를 안 쓰잖아요. 거기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3 때 꼭 닥치게 될 거고, 한 번 했던 애랑 안 했던 애랑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어찌됐건 이 내용을 쓰면서 자기가 진로희망사유가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자기주도학습의 내용도 들어가고 같은 메커니즘의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했던 아이랑 안 한 아이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랑 비교해서 상대평가를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아이만 놓고 봤을 때 얘를 놓고 준비를 시키는 입장에서 절대평가를 하셔야죠. 우리 아이가 이걸 하기 전과 하기 후는 다를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기준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종학원 중등부의 목표는 첫 번째 이제 학습 목표죠 뭐. 지금 고등부의 수업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중등부는 뭐 수업 내용이 그렇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중등부는 정말 영어다운 영어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하는 게 맞는데, 고등부 같은 경우는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냥 수능에 올인을 시켰어요. 다. 내신 별로 안 중요하다.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을 봐라. 이게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막 내신은 그렇게 많이 안 중요하니까 수능 위주로. 그래서 내신 기간도 되게 짧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내신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강을 하더라도 내신에 맞춘 수업, 그리고
뭐 리뷰 퀴즈를 하나 내더라도 서술형 주관식에 포커스를 맞춘 내용들, 부교재를 하나 정하더라도 완전 막 이렇게 노가다 시키는 이런 어떤 교재들,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내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막상 또 고등학교 딱 올려 보내시면은 중학교 때 막 93, 94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91 나오기도 하고 애가 그래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려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으시다고 보시면 맞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고1 와서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준비 안 돼 있는데 자꾸 자사고 보내셔가지고 애 치이고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고요. 본인이 알아요. 아, 나 가면 깨질 건데 느닷없이 합격해버렸네?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전화했던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성을 붙었어요. 대성을 붙었는데 좀 많이 걱정을 하시고 본인도 사실은 자기가 좀 힘들어할 것을 알고 있고 하지만 본인이 원했다는 거죠. 자기 거기 가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굉장히 힘든 싸움이 돼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내신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수업적인 내용들은 물론 있겠지만은 일단은 스텝 1에서는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입니다. 계획. 특히 남학생들이 이런 게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플래너 세우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스텝 1은 내가 작성한 시험 범위와 친구가 작성한 것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학원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혼자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면 좀 못할 텐데. 자, 그리고 작년 기출문제, 그리고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들. 제가 이제 내신 기간에는 예일여고가 저희 이제 주력 학교 중에 하나라서 제가 메이저로 이제 담당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같은 학교인 애가 한 7명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데 시험 범위에 대한 파악 정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책을 봐도 당연히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당연히 점수도 완전 다르죠. 점수도 다르고 대비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자, 그리고 스텝 3는 이제 시험 2주 전에 일정표를 짜고 주요 과목은 3번이 사이클이 돌게끔, 그리고 사회나 과학 같은 것은 2번 정도 사이클이 돌게끔, 또 은미체 기가 같은 경우는 1번만 좀 돌게끔. 여기서 평균이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이 과목들이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물론 해놓으면 참 좋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맞는데 중학교 때 너무 여기 목숨 걸었던 애들이 고등학교 내신에 와서도 저걸 막 챙기려고 그러고 저것 때문에 막 자기는 내일 영어랑 음악이랑 같이 보는데 음악은 하나도 안 했다며 음악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고 앉았고 막 이러면 이제 속 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내신의 직보 수업까지 연결되는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어떤 스텝을 저희가 이번 기말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G메일 저희가 막 받아서 이제 학습 플래너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래너를 확인하는 적에 있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들이 되게 명확합니다. 잠자지 말고 공부해. 웹툰 보지 말고 빨리 공부해. 지금 이러고 있을 때 그냥 음악 듣고 앉았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주말에도 계속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귀담아 듣는 내용은 잔소리보다는 좀 굵직한 얘기들이 아무래도 있을 것이고 굵직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좀 주도하시는 리더의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속된 말로 4번만 갈구자 이런 어떤 취지입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먼저 세워서 어떤 그 범위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큰 범위, 작은 범위 이런 내용들 저희가 이 폼을 다 완성을 해서 애들한테 직접 기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한번 또 학습의 분량은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 3번, 2번, 1번의 사이클. 자, 그리고 이제 2주 전부터는 구체적인 그 어떤 계획성이 나오겠죠. 어느 과목을 언제 공부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될 때 2번 정도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관여를 해주시면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서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좀 파악하시는 하나의 도구를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기식이 아니라 되게 필요해서 한 거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중에 자소서 들어갈 때는 또 굉장히 큰 분량으로 녹아들어 있어야 합니다. 내신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G메일 저희가 막 받았잖아요. 혹시 이거 G메일 저희한테 내시고 저희가 공유 드렸는데 여기 G드라이브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인들 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타임에도 한 분, 한 분 있으셨는데 이게 좀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G메일을 쓰지도 않는데 자꾸 G메일을 왜 달라고 하냐 이러시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힘들고요.
근데 하시다 보면 별것도 아니고요. 문자나 카톡 보내시는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의 내용입니다. 일단 Gmail 계정이 다 있으시면은 들어가셔서 뭐 칼렌더도 있고 G 드라이브도 있고 메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섹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 드라이브로 딱 들어가시면 돼요. 내 드라이브. 영어로는 my drive라고 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설정이 영어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 딱 들어가시면 저희가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2014년 중등부, 중학생. 자, 그 중에 중1 있고 중2, 중3이 있으면 중2. 우리 아이가 중3이면 중3. 그리고 중3 중에 뭐 VJ5, 금요일, 아니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름이 뭐 김도균, 누구 딱 이렇게 있으면 탁 클릭을 하시면 거기 내 새끼의 모든 게 다 이제 있는 거예요. 진로, 희망, 사유, 또 얘가 4주 플랜, 3주 플랜, 2주 플랜 어떻게 세워놨는지 스캔을 다 떠서 우리 아이의 글씨가 써있는 그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아이가 자소서를 쓰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이제 첨삭 내용도 다 기재가 되는 거고요. 논술의 결과물 같은 것들도 거기에 다 기재가 된다고 보시면 맞으시겠죠. 이 내용은 타 학부모님은 절대 들어가실 수 없게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은 학부모님, Gmail 주신, 그리고 Gmail을 준 학생이 있으면 학생, 그리고 중앙에서 저, 그리고 담임 선생님, 요 정도만 이제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개인적인 메시지가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안 하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서 진행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저도 하니까 언니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저 진짜 못하거든요, 이런 거. 자, 이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생기부 기재 사항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플래너도 올렸지만 영어 도서 인증제를 저희가 1월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영어 도서를 지금 구매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초등부 보내보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초등부에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 진행을 하셨었죠. 그래서 비슷한 패턴이기도 하지만 좀 다른 패턴이기도 한데 일단은 목적 자체는 이거죠. 중등부에서 영어 도서 인증제는 생기부에 기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뭐 영어책을 왜 읽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좋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는데 정독과 다독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단 클래스와 레벨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어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을 딱 정해놓고 모두가 그 책을 사라고 요청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올해의 나의 영어책이 하나 돼서 5번, 10번 정도를 정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아니면 학원에 있는 구비되어 있는 책을 빌려가는 이렇게 빌려가서 보증금 제도로 진행을 하는 다독 프로그램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레벨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전체한테 다 열려놓은 거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에세이를 미리 써놓는 클래스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쓰는 이유는 이제 학기가 시작돼서 3학년 때 영어 경시 대회 아니면은 토론 대회 아니면은 또 에세이 대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이제 아까도 막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결국 그 왜 하냐면 결과물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좋으니까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되게 감동 깊었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가서는 결국 결과물을 만들자는 거죠. 선생님 지금 아직 중3 올라가지 않았는데 무슨 고등학교 결과물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시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고등학교 때 준비하면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이 예비고1 애들이 겨울방학이잖아요. 지금 애들 되게 시간 많거든요. 할 것도 없고 막 학교에서 일찍 끝나고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앉았고 애들 학교에서 영화만 보잖아요 지금. 근데 마인드가 애들이 매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막 서둘러서 한다 그래도 결과물이 잘 안 나요. 잘하는 애들이야 잘하지만 결국에는 중학교 3학년에서 이런 과정들을 준비해야지 고등학교 1학년 3월부터 시작되는 학사 일정에 맞춰서 애들이 준비를 할 수 있더라 이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교내 경식, 독서활동, 사고력 논술, 자소서 이런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교내 경식은 뭐 논술 경식, 영어 경식, 또 독서는 한쪽에만 뭐 묻혀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문도서, 독후활동, 생활기록부 뭐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영어 도서관에 돈 들여서 책을 산 거고 그걸 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하나 더 돌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논술도 그거죠. 그러니까 2주어학원 논술 말고 논술이 많죠. 지금 다른 데서 논술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거기보다 뭐 프로그램이 되게 좋고 막 선생님이 너무 뭐 장난 아닌 분을 모셔갖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려요. 다만 이주아학원의 반환 논술은 생기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입시 때문에 하는 것이지 글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입시 코드에 맞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모든 작업은 이주아학원은 반환 논술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사실은. 물론 국어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목표는 영어 학습입니다. 이제 중3 정도 되시니까 어떠세요? 그 아이들이 제가 이 도표는 왜 간담회 때마다 좀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제 중학교 처음 올려보내실 때만 해도 여러 가지 기대가 많이 있으셨죠. 그 기대대로 또 움직여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도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희 딸이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 왜 틀리지? 왜 틀려? 이게 뭐라고 이걸 틀려갖고 점수를 이렇게 까먹고 오지?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어찌됐건 그 입시라고 하는 건 물론 긴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중3에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은 이제는 뭐 긴 싸움이라기보다는 전략을 갖고 시작할 거냐 말 거냐 아주 그냥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나쁜 케이스가 중3 때까지 내신을 굉장히 잘 봤던 아이인데 주변에 그런 아이들 너무 많지 않으세요? 내신 너무 잘 봤는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3월, 4월, 5월에 팍팍팍 깨지는 거예요. 전국연합 모평을 봤더니 뭐 등급이 3등급이 2개가 나오고 뭐 평상시 잘한다고 생각했던 과목들도 뭐 시원치 않고 내신을 봤는데 5월달에 내신을 봤는데 그 또한 반에서 한 10몇 등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 너무 많아요. 자사고를 가서가 아니라 일반 고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잘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로 잘했냐 그랬더니 뭐 전교권이었고 평균이 늘 90점 이상이었고 이런 아이들이었다는 말씀을 늘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괴리감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증상이냐면 약간 우울증이 와요. 그러니까 경미하거나 심하거나 어찌됐건 간에 우울증이 좀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다 오픈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사고 가는 애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사고를 가면 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엊그저께도 이제 통화하면서 상담 전화 드렸는데 너무 심해서 한 2달 동안에는 아예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아버님이 오직하면 유학을 보내겠다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셔서 1년 동안 그런 어떤 정말 이 풍파를 좀 느끼신 거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좀 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 기준이 뭐냐, 우리 애가 그런 아이냐, 그렇지 않은 아이냐 이거부터 좀 진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역이 좀 골고루 들어가야죠. 지금 이제 저희 커리큘럼상 보시면은 듣기, 문법, 독해가 다 들어가고 이제 중3들은 모의고사를 다 볼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를 보시고 처음에 놀라실 수 있어요. 막 4, 50점 나오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어려운지도 않은데. 근데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거. 또 처음 보는 지문을 갖다가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 내신은 다 봤던 거잖아요. 범위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영어 시험을 누가 봤던 게 어떻게 나와요? EBS 연계가 아무리 70%지만은 변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건 고3 때 얘기하는 거지. 일단 고2 때까지는 처음 봤던 지문을 갖다가 시간 내에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공이 없이는 안 되고요. 또 고등학교 어딜 가도 내신에서 외부 지문에서 내는 경우들은 너무나 허다합니다. 보지 못했던 지문 안에서 문제를 5문제, 10문제, 특히 대성 같은 경우는 30%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자명한 상황인데 그냥 얘가 중학교 내신이 좀 잘 나오니까 가면 잘할 거야. 분위기를 타면 얘는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하시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거는 이제 토셀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2학년까지 저희가 토셀로 다 응시를 좀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1년에 4번 있는 토셀, 연 2회는 필수로 좀 이렇게 보시게끔 올해부터는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동생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좀 이걸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2월과 8월에만 좀 이렇게 방학 끝나고 바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강제 응시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지금 3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토셀 응시보다는 수능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2학년 정도까지는 하이 주니어 토셀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한 2등급 정도까지 찍느냐? 그러면 최상위권이에요. 하이 주니어에서 2등급이다 그러면 정말 최상위권이죠. 2학년인데. 자,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수능도 보고
또 탑반 같은 경우는 탭스도 봅니다. 탭스 같은 경우는 이제 650점 정도면 이제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50점을 중3 때 찍었으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학원을 특별히 안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아이들은 굳이 와서 그냥 하지 말고 수학도 중요하고 탐구도 중요하니까 학사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다만 이제 내신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때 내신 위주의 어떤 학습이 좀 필요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케이스들. 그리고 이제 그런 학생이 고등부 올라가서는 수능이 2%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케이스가 되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내신이 90 몇 점, 뭐 저 집에는 89점인데 우리 애가 93점이니까 잘했어. 이게 아니라 이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세 번째 목표는 생활기록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환논술의 목표는 생기부, 그리고 입시, 면접, 자소서 이런 키워드들과 같이 공생을 하는 거지, 논술 자체로 승부 볼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런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초등부부터 중3 때까지는 독서나 글쓰기라는 어떤 그 툴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초록 색깔입니다. 진로 설정 활동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초등부부터는 이제 취미와 직업을 구분하는 거.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축구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좋아하는 건데 그건 취미지 그림으로 얘가 전공을 꼭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초등과정. 그리고 멘토를 찾아보는 거. 그렇다면 이제 취미와 직업을 구분할 수 있었고, 직업 쪽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분야에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은 대학에서 무슨 과를 나왔지? 어떤 과정을 거쳤지? 이런 걸 알아가다 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현장에서 자신의 꿈이 이제 약간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죠. 확실히 수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중학교 1학년에는 이제 진로 설정, 그리고 멘토와 나를 비교하기. 멘토가 갖고 있는데 나는 없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진로 활동이 중2 때. 자, 그리고 나머지 모든 빨간 색깔 부분들은 다 생기부 교육, 생기부 시나리오, 나만의 생기부, 자소서 연동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부는 논술이 없어요. 다만 생기부 교육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분기마다 나눠서 아이들 솔팅해서 내신이 좋은 아이들, 내신이 중간인 아이들,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목표를 갖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오픈해서 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반환논술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실제 생기부의 어떤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교육부에서 각 중고등학교의 생기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는 지침사항의 교육용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진로 희망사항 200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여기다 직접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고사 끝나고 요 딱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가 막 쓰는 시즌인데 여기다 직접 쓰는 케이스가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중등부 지금 전체 과정에서 중3인 아이들은 요 1년의 연루의 과정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미 진행된 아이들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독서 활동 사항에 또 이렇게 진한 글씨로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죠.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빨간 글씨로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만 아이들이 직접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 교과 활동은 교과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 그래서 다 글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진로 희망 사연은 200자, 독서 활동 사항은 공통은 1000자, 과목별은 500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7년간 이주학원이 이제 생긴 지는 이제 9년, 10년 차가 돼가고 있는 상태고요. 특목고 합격 또 이제 자소서를 통해서 합격사를 낸 것은 7년이 됐습니다. 이 학생들의 그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쭉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진로, 독서활동 이런 내용들을 생기부를 활동을 해요. 사이언스 있게 이미 시나리오는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런 자소서를 씁니다. 자소서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애가 안 한다 그래도 웬만하면 이거를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중에 고마워할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나중에 대학 원서 쓸 때 진짜 고마워할 건데, 지금은 뭐 애들이 뭐 병이 많으니까 중2병도 겪었고 뭐 여러 가지 또 애들이 울렁증이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저 내용을 토대로 일단 첫 번째는 600자가 자기주도 학습을 했던 케이스를 자기가 적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딱 첫 번째 질문에 봉착하는 게 뭔가요? 아이들이 엄마 자기주도 안 했잖아. 엄마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써?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팩트를 근거로 해서 본인이 만드는 시나리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뭐 양심상 걸린다는 둥 막 이러니 그렇다고 거짓말을 쓰라고 본 것도 아닌데 과정들을 좀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수학 과목이 있는데 그 수학 과목에서 나는 개념 정리가 좀 안 잡혀 있었고 문제를 풀 때 자꾸 연산 부분이 실수를 하더라. 그래서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너만의 노트를 만들라고 했고 그걸 똑같은 과정을 5번 정도 빽빽이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서 2학년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의 약간 이런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모든 자기 소개서에서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600자. 상당히 분량이 크죠. 자, 여기 안에는 이제 그 플래너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하게 되는 것이고 또 2번은 각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지원 동기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어떤 인재상을 구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건 모르고 앉았고 지 혼자 이런 거 좋아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학교마다 다 인재상이 있는 건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입학 이후에 어떤 학습을 하겠다. 어떤 진로를 통해서 내가 무슨 목표를 구현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좀 있어야 되는 게 300자고 마지막이 인성 영역 400자입니다. 이걸 써서 이제 면접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부, 자소서, 면접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샘플 케이스인데 이번에 좋은 실적을 냈던 어떤 학생의 사례를 그냥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외고에 지원을 했고요. 합격을 한 상태인데 이쪽이 다 수상 실적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아이는 제가 보면서 기가 막힌 게 대박이다. 엄마도 완전 대박이고 애도 장난 아니구나. 이걸 느꼈던 거는 얘는 이 수상 실적 중에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게 없어요. 처음부터 이제 전략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상 실적이 이렇게 많은데 다 다독상, 글쓰기, 영어 경시 대회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보시면 학교에서 지금 봉사 점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필수 봉사 시간이 140시간인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이나 1주에 한 번 정도는 봉사를 사적으로 좀 이렇게 연루를 시켜야 되는데 이 봉사의 내용도 예를 보시면은 딱딱딱딱 방학 때만 한 번씩 딱 들어가서 한 군데에서 계속 연관성 있게 지속적인 그런 어떤 봉사활동을 했어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이 아니라. 왜냐하면 봉사를 통해서 이제 그 면접관들이나 그 학교에서 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네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너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쳤어 그것이? 넌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변화됐어? 이런 걸 원하는 건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갖고는 그 시나리오가 안 나오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 아이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독서활동 부분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각 영역마다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체육, 인문 이렇게 쭉 있어요. 2학년 거, 3학년 거 이렇게 있는데 역시 뭐 문과 여학생답게 기가 막히게 잘 관련해서 이제 썼습니다. 거기서 더 대박인 거는 그게 3학년 때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과에 여기 지금 영어책이 한번 들어가 있어요.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본인이 느꼈던 점에 대해서 2-3줄 정도를 쓰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앞 페이지에서 영어 도서 인증제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 경시대회 때문에 하는 거고요. 목표가 명확합니다. 읽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한 줄 꼭 쓰길 바라고 아이들이 그걸 썼으면 고등학교 때도 또 써먹을 수 있고 도서는 이미 다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 대부분 이제 좋은 상을 받았던 생기부에 기재할 만한 그런 좋은 엄선된 교재들로 저희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자기가 지원할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가 있고 어떤 학사 일정들이 있는지를 당연히 알고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 학생은 당연히 결과가 좋았어요. 하지만 만약에 고배를 마셨다고 할지라도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입장은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소서를 쓰고 그 내용으로 면접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소서에 있는 내용이 팩트여야 하고 본인이 다 생기부의 내용이 녹아드는 내용이어야지 이걸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만들어 본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꼭 거쳤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게 되고요. 생기부 생기부를 보고 자소서를 쓰고 첨삭을 하고 면접을 하다 보면은요 안 붙을 수가 없네 이런 애가 있어요.
얘는 떨어지겠네. 이런 애가 있고요. 떨어지는 애는 좀 이렇게 해갖고 붙게 해주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입시 구조가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한방 같은 거 없고요. 정말 구단이 이걸 꾸준하게 만들어 와야만 그 어떤 먹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지금 고이과 대입의 학생 선발 기준은 논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영어, 수학, 국어, 교과도 상당히 중요하고 기준을 잡아주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보시면 상대평가에서 9등급까지 한 3등급 정도까지가 이제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절대평가할 때는 B등급까지라고 보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좀 나눠야 되잖아요. 쟤네들의 인원수는 이렇게 많아졌는데 뭐 나눌 길이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또는 논술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변별력 있게 뽑겠다는 건데 실제로 그때 뭘 보느냐는 거죠.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생기부의 내용을 봅니다. 근데 생기부의 내용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500자, 뭐 1000자, 진로희망사유 200자, 독서 상황 뭐 500자, 1000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쓰라 그러면 뭘 써야 될지 몰라요, 애들이. 말도 이렇게 뭐 해보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훈련이 좀 돼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막 달변으로 막 너무 그냥 이렇게 뭐 아나운서처럼 얘기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딱 원하는 포인트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답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통칭하여 논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 또 자기소개서, 또 면접, 그리고 논술 전형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전체적인 키워드는 결국에는 논술이라는 두 글자로 취합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대입의 성공적인 로드맵 이제 들어서셨고요. 고3 때 가셔서 열심히 하실 게 따로 있고 지금부터 고1 때까지 좀 공들이실 게 분명히 좀 정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3에서 고1 때까지는 내신과 수능 이런 것들을 위한 기본기를 좀 닦아야 되겠죠. 지금 뒤늦게 이제 중3반에 새롭게 오게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보면 너무 심각한 아이들도 있어요. 단어가 너무 안 돼 있거나 이거는 뭐 도저히 2년 안에 효과가 안 나요. 제가 보기에는 답도 없고 이렇게 교재 라인을 훅 떨어져서 밑에서 잡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차근차근 내신과 수능의 기본을 잡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관리를 지금부터 그 메커니즘이 뭔지 교육도 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겨울방학, 중3에서 고1 과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고2가 올라가는 겨울방학에는 내신 분석을 한번 해야죠. 고1 때 내신이 쫙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수능 분석, 모의고사를 벌써 2-3번 이상은 다 봤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 자, 그리고 학과 선정, 자신의 성향, 그리고 최저에서 딱 선택해야 될 2과목 정도. 이제 탐구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사실은 이때. 그래서 탐구. 자,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 학습 계획을 세워서 한번 리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제가 보기엔 벌써 답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대부분 중학교 때도 겪어보셔서 아셨잖아요. 중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이 막 올랐나요, 애들이? 별로 안 그렇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2에서 중3 때까지도 막 대단히 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입시 구조라는 게 옛날부터 막 이렇게 우리가 왜 한 방으로 막 끝내는 이런 입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아이들한테 그게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고2를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생기부를 한번 봤어요. 2월달까지 1학년 생기부가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야, 너 여기서 왜 동아리 때 이거 안 했어? 너 봉사점수 지금 부족한 거 아니야? 너 독서 지금 이쪽에 한쪽 영역이 너무 치우쳐졌어. 너 그리고 4등급이 지금 2개인데 네가 전공이 생명공학이라며 그러면 과학이랑 수학 쪽에 등급을 오르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 이거 1학기 때 안 될 거 같냐?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 때 2개 정도 등급 올리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우선순위 과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 과목은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추는 과목하고 일치가 되면 훨씬 좋아요. 수능도 공부하고 내신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2 올라가면 이제 논술 전형으로 갈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지가 대략적으로 좀 나오는데 이걸 자로 잰 듯이 나는 이거 너는 저거가 아니라 보통 2가지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2가지의 메커니즘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 논술이라는 게요.
논술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대학에서 논술 전형이라는 것은 문과 논술은 국어랑 사탐을 심화 있게 공부하는 게 그게 논술이고 이과 논술은 과학과 수학을 심도 있게 서술형 주관식처럼 공부하는 게 바로 수리 논술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막 대단한 다른 별에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논술이 무슨 유럽처럼 무슨 바칼로레아 이런 논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기반으로 한 심도 있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충분히 같은 메커니즘 안에서 이해를 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고2 겨울방학 시즌은 이제 다 끝났죠. 왜냐면 원서를 보통 이제 5, 6월 달에 막 쓰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는 애들 원서 쓰느라고 공부 못해요. 진도도 다 못 나가고 고3반은 거의 7, 8월이면 거의 종강 분위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전형 발표, 대학별 전략 전형을 이제 보통 발표가 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전형을 뭐 미리 1년 전에 발표하고 그렇지 않아요. 올해 전형도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전형 발표가 나면은 대학별로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에 어떤 전형으로 가겠다. 이런 게 정해지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니까 왜 중3에서 고2 중요한지 공감이 되시죠? 제가 막 강요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 굉장히 지금 이 페이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을 바꾸는 토요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토요일이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고등학생 애들은 토요일을 학원 다니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사실. 이 주중에는 뭐 자율학습하고 학교에서 또 야자하고 뭐 이러니까 어렵고 기숙사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뭐 학원 다니느라고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렇게 다니느라고 바쁜데 실제로 지금 이제 조금 패턴을 좀 잡고 미리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은 봉사활동과 독서활동을 좀 챙겨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활동 쓰라고 그랬더니 자기 읽은 책 없다고 하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한 학기에 10권인데 10권인 줄도 몰랐다 이런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뭐 다른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너무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기준이 되는 것은 지침 사항입니다. 생기부 기재 요령을 교육부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오전에는 봉사활동을 한다.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독서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종교 다채로운 영역의 독서활동이 들어가서 기재사항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뭐 그리고 이제 중간 타임에는 뭐 자신의 계획표, 주간학습 실천하지 못한 부분, 다음 주에 학습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그게 약간 습관이 돼야지 그게 갑자기 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도 그래서 이번 방학부터는 저희 아이가 이제 중2가 되거든요, 첫째 아이가. 그래서 딱 2가지 봉사활동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독서활동 요 2가지만 지금 강조를 했어요. 다른 거는 네가 하고 싶은 것도 해도 되고 보컬하고도 괜찮은데 요 2가지는 꼭 하자 요런 말씀을 좀 드렸고 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주 1회를 매주마다 한다. 이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중간 기말고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한다 그러면은 145시간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준이 되는 건 140시간이니까 학교에서 주는 것만 해갖고는 이제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독서활동은 1학년 때 26권, 2학년 때 20권, 3학년 때 1개 학기밖에 없으니까 그때 3학년 1학년 때 무슨 책을 읽겠어요 애들이. 모자란 과목도 많고 탐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합이 50권 평균적으로 5개 학기니까 한 학기에 10권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10개씩 까박까박 못 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재사항이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그런 것 같아요. 고1, 3월 이때부터 26권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읽는 게 거기다 들어가는 거고 지금부터 하는 부분들이 같이 기재사항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 이런 토요일의 어떤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등급이라서 학교장 추천 받아갖고 지역균등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성균관대인 학생이 생기부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꿰뚫어서 준비해서 진행했다 그러면 서울대 갑니다. 이름이 바뀌어진 거죠.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의외의 결과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아직 다 발표가 난 건 아니고 구정 지나서까지 뭐 대기번호 이렇게 나올 거니까 사람 환장하는 거죠. 구정 전에나 나오지 용돈이나 더 받게. 구정 지나고 재종반 등록하고 나서 대기번호 뭐 돼서 합격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참 의외였던 게 이제 하나고 갔던 학생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너무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서울대는 떨어지고 고대는 예비번호 1번인데 그 전형 자체가 3명 뽑는 거라서 나갈 길이 없다. 전혀 기색도 안 보인다. 그리고 이대는 지금 전액장학금 받아서 이제 나노화학과를 붙었고 성균관대도 붙었는데 그건 수원에 있으니까 여자아이라서 좀 그렇고 한양대 공대 붙었고 요 정도예요. 근데 좀 의아했던 거 뭐냐면은 얘는 그냥 잘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하나고를 붙었고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고 근데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외고에서 지원했던 아이들도 논술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야 왜 연대고대 안 썼냐? 선생님 제가 알아요. 뭘 알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란 게 걔가 아마 명덕외고를 다니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일이나 뭐 선의를 다니면은 걔가 아마 전교 3, 4등 안에 들었을 텐데 그러면 자기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 학교에서. 그럼 엄마 아빠도 막 얘가 전교 4등이야, 3등이야 이러면은 야 너는 완전 스카이다 막 이랬을 텐데 자기는 이제 명덕 딱 가니까 그룹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가 최상의 그룹이 아닌 거를 자기가 느낀 거죠. 사실 저는 연고대 못 가고 성균관대나 서강대가 딱 근데 걔는 그때 당시도 3학년 올라가서도 올 1등급이 나왔었어요. 모의고사에서 계속. 그리고 내신도 2.3등급, 3점대 초반 요 정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걸 딱 감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처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활동을 하긴 했지만 논술 전형으로 가야겠다. 왜냐면 내신이 좀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입시가 좀 바뀌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심화가 생기고 부피가 많아지면서 그쪽으로 돌린 케이스에 속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나리오가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밀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얼굴이 바뀐다는 내용은 공부도 공부지만은 사실 이 입시의 어떤 핵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그냥 띡띡 이 정도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숙대는 뭐 중위권 대학도 아니죠. 상위권 대학에 속하죠 당연히. 영어교육학과에 속한 합격한 케이스인데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수학이 4등급. 여학생 덥죠. 영어가 1등급. 근데 처음부터 1등급은 아니었고 점점 오르는 1등급. 평균 내신은 2.4등급. 학생부 종합전형에 숙대를 합격할 점수에서는 사실 좀 못 미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영어 잡지부 기자활동을 하고 영어 자막 감상문을 쓰고 봉사활동 딱 깔끔하게 140시간 마쳤고 학생 지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숙명 미래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트랙으로 얘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상명대 일반고고 내신이 4.6등급. 내신 4.6등급은 상명대학교 원래 못 써요. 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크게 합격할 수가 없는데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자소서 면접을 통해서 상명 인재 전형에 합격을 한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성균관대나 한양대가 이제 그런 센세이션한 이런 입학 전형을 발표를 해가지고 주목을 받기도 했죠. 내신이 5, 6등급인데 생기부의 내용을 보고서 이제 체육교육학과에 뽑힌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학교 3학년 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6, 7월에 아이들에 대한 진단을 좀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때 기말고사 볼 거죠. 그리고 수능에 적응 학습을 하고 생기부를 확인하고 특목고 대상인 학생들을 쇼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8월에는 자소서 교육을 하고 자소서를 직접 작성을 하고 생기부 시나리오와 자소서가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야 되죠. 자, 이때 학부모 간담회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9월에서 10월까지는 수능 실전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좀 더 치르게 됩니다. 하반기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성적 분석하고 중간고사 보고 고등학교 선택을 1차적으로 먼저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못 정했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6, 7월 정도면 거의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에는 본격적 면접 교육 들어갑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이 면접 교육의 일환이고 아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욕심도 많고 워낙에 잘 챙기는 아이라서 저 교육을 3번을 들었어요. 같은 교육인데. 한 번 더 들으면 안 돼요? 더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교육에 또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을 듣고 자소서도 2가지 버전으로 딱 만들어 놨다가 막판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서 합격했던 케이스인데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예비고일반으로 편성이 돼서
11월 마지막 주에 보통 개강을 해요.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고 12월과 2월까지는 이제 대전고등학교가 발표가 나면 내가 선일이 됐어요. 아니면 뭐 숭실이 됐어요. 명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의 학사 일정들을 저희가 공유를 해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는 진로 희망사유잖아요. 그래서 얘가 20계통이 자기 진로 희망이다 그러면 보통 5월이 과학의 달이다 보니까 그 과학의 달에 실적을 낼 거면 미리부터 지금 이런 걸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입교육, 생기부 교육, 수능 만들기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했고 이번 주도 했고 이렇게 그룹핑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생활기록부 교육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걸 실제 샘플들을 다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직접 써보라고 하는 진로 희망사유 200장. 자, 그리고 배정고등학교 준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경향, 내신의 출제 경향이죠. 그리고 목표 성적, 학교 경시대회에 뭐가 있는지 또 비교과 활동들. 자, 그리고 대입 교육은 첫 번째 교육했던 것은 지난 우리 12월 첫째 주에 했었는데요. 대입 용어에 대한 교육입니다. 정말 보통 모르는 애들은 하나도 몰라요.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도 모르고 학생부 종합 뭐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고 뭐 소논문 이런 거 나오면은 그게 뭐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모의고사 성적표 보는 방법, 그리고 대입의 전형을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실제로 당연히 좋은 실적을 내는 애들은 본인 스스로가 반 전문가 이상이에요. 입학할 때 전부터. 그런 아이들이 되게 특이하고 정말 나는 아이고 이러지 않고요. 학부모님들 물론 학부모님들도 많이 아시지만 아이들이 직접 또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2학기 이후부터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중3 아이들도 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교육하는 케이스들도 생기고 전체로 또 중3 아이들을 같이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늘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이 있다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의 일정표는요. 이제 딱 내년 뭐 이제 되면은 한 1년 남았네요. 배치고사를 3월 정도에 봐요. 근데 저는 배치고사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고등학교 가정은. 왜냐하면 각 학교에 그 배치고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배치고사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자, 중간고사가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모의고사가 그만큼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6,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전에 교내 활동, 경시대회, 5월달 뭐 과학의 달, 가정의 달 이렇게 있으니까 글쓰기 대회, 여러 가지 대회들이 좀 있죠. 6, 7월에 수능, 6월 모평 있죠, 6평. 그리고 기말고사. 자, 요거 끝나고 나면은 1분기가 끝나서 요때 이제 성적표 분석하고 모의고사와 내신도 분석을 합니다. 자, 여름방학이 되면은 학과 자율활동, 봉사, 그리고 주요 과목의 학습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2학기 일정들 쭉 있는데 바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바로 이때. 내년 이맘때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생기부에 기재할 내용들을 놓고서 고민을 직접 하시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듣고 계시지만 그때는 얘가 잘 썼는지에 대한 확인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반고로 갈수록 약간 취약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외고나 자사고들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제대로 잘 챙겨서 시나리오에 맞게끔 좀 더 써주고 애들이 개념이 없어도 끌어다가 이렇게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사고라고 뭐 다 아닌 것도 아니고 선생님 누구 만나는 자도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 여쭤보니까 우리 학교라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변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쓸 것들을 제대로 골라서 쓰고 뭔가 수정 보완을 해야 될 때 뭘 요구해야 될지도 답이 나오는 거고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잘 써주겠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이 좋으신 거랑 생기부 잘 써주시는 거랑 좀 다른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방학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을 좀 이렇게 봉사와 독서활동 위주로 좀 꾸며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분석은 2번 정도예요. 성적 분석과 학습 방향. 자, 2학기에는 성적 분석과 생기부 관리 이렇게 큰 카테고리 2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방학 특강은 지금 중3이니까 조금 해당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초문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비 중에 위주로 꾸렸는데 제가 엊그제 아는 우리 지인분 학부모님하고 상담했을 때 중3인데 이걸 좀 들으라고 했어요. 저하고 되게 가까운 분인데 키가 애가 180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예비 중일이랑 같이 근데 필요하다.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너 이거 들어야 된다. 진짜 다른 것도 그렇지만 답이 없다. 지금 안 들으면 여름방학 때는 너무 또 짧고. 자, 그래서 정말 기초가 좀 부족해서 용어도 안 돼 있고 너무 부족하다 이러면은 사실 이걸 좀 듣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자, 중급 문법은 이제 2, 3학년 학생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문법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셀 뭐 등급인데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 토셀 하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이제 수능 특강이죠. 수능 특강, 수능 1등급 사수하기라고 하는 특강으로, 이게 김진 선생님입니다. 예, 김진 선생님이 예,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한 권 다 풀어내는 어떤 그 유형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주아어머니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G메일도 저희가 이제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G드라이브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홈페이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외부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카페는 아이들이 숙제를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자, 밴드는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시죠? 대부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좀. 위축되는 사람. 근데 왜 안 다니시는지도 이해도 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무슨 뭐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가볍게 날리시기에는 너무 내용이 헤비하고 막 입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잘못했다 좀 약간 이상하고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조금 의견을 주시면은 되게 신이 나서.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누군가 어떤 분이 딱 댓글 남기고 갑자기 미친듯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 답글을 또 달기도 하는데요. 밴드는 사실 너무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외부에서 더 난리예요. 그 외부 학원 하시는 분들, 뭐 인근의 뭐 목동의 우리 학원 원장님들 밴드 초대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걸 갖다 그대로 쓰시기도 많이 하시고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이건 아마 상상 못할 거야. 목동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개인적인 입시 정보를 거기다 이제 올리게 됩니다. 예, 이렇게 다 이제 오픈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는 가끔씩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학원에 우리 반 애들은 이걸까지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인증제라고 칠게요. 책을 빌리라고 했어요. 3만 원의 보증금을 예를 들어 받았다고 할게요. 그래서 빌리라고 해서 빌리게끔 저희가 해야 되고 그런 유도를 해야죠. 근데 약간 잘못 생각하시는 게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안 빌리면 야 왜 안 빌렸어? 빌리라고 했잖아.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안 빌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또 하고. 물론 어느 정도 시기까지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자식 키우고 있고 애가 그거 꼼꼼하게 못 챙기면 사실 되게 답답하니까 어른들이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전체 이 생기부의 입시 구조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생기부는 1등급 전교 1등짜리도 생기부를 쓰고 전교 꼴등에도 생기부를 써요. 독서 이력에 대한 교육도 모두에게 오픈돼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안 쓰는 애는 안 쓰는 거고 쓰는 애는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냐면은 절대로 대신해 줄 수가 없고 한방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면접이랑 직결이 돼 있고 자소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아이들이 중3인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게,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학부모님들이 좀 신경 쓰고 좀 유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러시니까 여기 오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안 오신 학부모님들보다 이렇게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이 훨씬 더 그걸 잘하고 참여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늘 증명되는 바예요. 그거는 안 오시는 학부모님 아이는 안 해요. 엄마도 잘 모르시고 애도 잘 모르고 그런 확률이 훨씬 크죠. 하지만 말씀드리는 그 의도는 이거죠. 너무나 이 모든 메커니즘, 입시의 구조 자체는 자율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보의 바다에 엄청난 교육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걸 취해라 그러면 네 거다,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할 때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활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는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기준은요, 옆집 엄마 아니면 저 옆동의 누군가가, 누구의 엄마가 어떻게 하더라가 아니라 사실 입시 구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침 사항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고등학교 갈 때 카이스트도 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서울대도 당연히 껌처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생기부의 결과에 따라서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 입시 현장의 지금 현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한 발 더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가 2015학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중3 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